제1장 장날의 첫 인연. 장터에 사람 목소리가 넘실거리는 날이면 운식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쌌다. 아버지가 구워낸 사기그릇 몇 점과 제 손으로 깎아 만든 자개비녀 10대 개가 전부였다. 운식아, 오늘은 큰 장이라 사람 많이 몰릴 게다. 비녀값 후하게 받고 도공 아들이라고 기죽지 말고. 아버지는 흙먼지 묻은 손으로 운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은 제법 윤이 났지만 양반댁에 납품하는 관요 사기에 비하면 보잘것없었다. 그래도 운식은 제 손재주 하나는 믿었다. 자개를 얇게 갈아붙이는 솜씨만큼은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다. 예, 아버지. 걱정 마이소. 운식은 보따리를 지고 십리길을 걸어 장터로 향했다. 한양에서 가까운 이 마을 장터는 5일장이 서면 반나절이 밤낮처럼 붐볐다. 곡식 파는 이 생선 이고운 보부상, 무명장수, 약초 캐는 이까지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운식은 구석진 자리에 멍석을 펴고 앉아 비녀를 늘어놓았다. 햇살에 비친 자개가 오색빛으로 일렁였다. 비녀여, 고운 자개비녀여. 처자님네 머리에 꽂으면 달빛이 따로 없구만요. 목청껏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하나 팔리지 않았다. 운식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아무래도 오늘도 헛걸음인가 보다. 그때였다. 이 비녀 얼마여요?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치마폭에 손을 숨긴 아씨 하나가 멍석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지만 비녀는 없었다. 얼굴은 달무리 같았다. 아, 예. 이거는. 운식은 말을 더듬었다. 처음 보는 아씨가 아니었다. 석 달 전 장날에도 2달 전에도 저 멀리서 이쪽을 힐끗힐끗 보던 아씨였다. 그때마다 운식은 심장이 콩닥거렸지만 감히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비녀는 5냥이요. 자개가 참 고운 게. 5냥이요? 좀 비싸지 않아요? 아씨가 비녀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다.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운식은 그 떨림이 왜인지 알 것 같았다. 자기 손도 떨리고 있었으니까. 그럼 내냥에 드리겄소. 자개를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아이고, 그럼 안 되지라. 장사꾼이 값을 먼저 깎으면 쓰나. 5냥 줄 테이께 이거 하나 싸주이소. 아씨는 품 안에서 조그만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 엽전이 정갈하게 묶여 있었다. 운식은 비녀를 헝겊에 싸서 건네며 슬쩍 물었다. 아씨는 어느 댁 양반댁 분이시오? 저는 양반이 아니라오. 관아댁 마님 시중 드는 하녀구만요. 아, 그러시구만요. 하녀라 했지만 손이며 말씨며 보통 머스마이들과는 달랐다. 운식은 감히 더 묻지 못하고 비녀를 내밀었다. 손이 스칠 뻔했다. 아씨가 황급히 손을 움츠렸다. 고맙소이다. 아씨는 비녀를 품에 품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운식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치마폭이 바람에 나풀거릴 때마다 가슴이 덩달아 흔들렸다. 그날 밤 운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장날에도 올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운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음을 참았다. 숨을 쌘 먹도록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닷새 뒤 장날이 다시 돌아왔다. 운식은 어느 때보다 일찍 장터에 나갔다. 전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비녀를 가지고 자개 하나하나에 달빛을 담듯 정성을 들여 깎았다. 그리고 아씨는 왔다. 또 왔구만요. 아, 예. 어서 오이소.
이번에는 말을 더듬지 않았다. 아씨도 지난번보다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았다. 저번에 산 비녀 마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러시오? 고맙구만요. 근데 이번엔 혹시 글씨도 새겨 넣을 수 있나요? 운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글씨요? 무슨 글씨를 새기면 되겠소? 아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망소, 빛날 희자, 새겨주이소. 소희. 아씨 성함이시오? 아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뺨이 살짝 붉어졌다. 예. 제 이름이요. 운식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름을 알게 되었다. 소희. 소희라는 이름. 알겠소이다. 다음 장날까지 정성껏 만들어 올 테이께 꼭 다시 오이소. 예. 소희는 또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엔 뒤돌아보았다. 한 번, 두 번. 운식도 손을 흔들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도공 아들놈 요새 장사는 안 하고 멍만 때리고 앉았네. 쳇, 저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더니 이제 한눈을 팔 때도 됐지. 운식은 귀가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다. 다음 장날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렸다. 제2장, 비녀의 새긴 마음. 닷새가 천년 같았다. 운식은 매일 밤 등잔불을 켜고 자개를 깎았다. 소희라는 두 글자를 비녀 밑동에 새기는데 손이 10번도 넘게 멈췄다. 너무 깊이 파면 비녀가 부러질 것 같고 너무 얕게 새기면 글씨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이놈아, 밤새 뭘 그리 골몰하고 있냐? 아버지가 가마불을 지피다 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우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얼굴에 홍조가 도냐? 에이 숨겨봤자 다 티가 나는데. 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다시 불을 지폈다. 운식은 귀가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그 아씨가 누구냐? 관아댁 하녀라 하던데요. 관아댁?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한참을 말없이 불만 지켜보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운식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천민이다. 도공은 기술자지만 양반 눈에는 흑장난하는 것들로밖에 안 보이지. 관아댁이면 그 아씨도 함부로 정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닐 게다. 알고 있소이다. 알면서도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제. 아버지도 젊었을 적엔 뭐 그랬다. 하지만 조심해라. 신분이 다르면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결국엔 다 헛것이 되는 법이여. 운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자개를 갈고 오칠을 하고 글씨를 새겼다. 소희. 그 이름을 새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장날이 돌아왔다. 운식은 해가 뜨기도 전에 장터에 나갔다. 멍석을 펴고 앉아 비녀를 꺼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자개가 영롱하게 빛났다. 소희라는 글씨는 비녀를 기울여야만 보일 만큼 은밀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채소 파는 안악, 생선 지고 온 장사치, 약초 장수. 하지만 운식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다. 해가 중천에 떴다. 소희가 보이지 않았다. 운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안 오는 건가? 마님이 못 나오게 한 건가? 손에 땀이 났다. 비녀를 만지작거리고 다시 멍석에 내려놓고 또 집어들었다. 장사는 뒷전이었다. 아이고, 비녀 장수 양반. 이거 얼마요? 어느 안악이 물었지만 운식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안악은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다. 그때였다. 늦어서 미안하요. 가냘픈 목소리. 운식은 벌떡 일어났다.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아씨, 괜찮으시오?
뛰어오신 거요? 예. 마님이 심부름을 갑자기 시키셔서 그것 다 마치고 오느라. 소희는 치마폭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다. 뺨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운식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이거로 닦으이소. 아, 아니요. 괜찮심더. 땀이 계속 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소? 받으이소. 운식이 손수건을 내밀자 소희의 손가락이 손수건 끝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번개가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소희가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둘은 동시에 허리를 숙여 손수건을 집으려 했고 이마가 부딪힐 뻔했다. 아, 아! 두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니요. 둘 다 말을 더듬었다. 주변의 장꾼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운식은 얼른 손수건을 집어 소희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 받으이소. 제가 깨끗한 것으로 빨아놨음더. 소희는 손수건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귓불이 빨갛게 익어갔다. 고맙소이다.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다. 장터의 시끌벅적한 소리만 둘 사이를 맴돌았다. 운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비녀, 다 만들었소이다. 아, 예. 소희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운식을 바라봤다. 운식은 조심스럽게 비녀를 내밀었다. 소희가 비녀를 받아 햇빛에 비춰봤다. 자개가 무지갯빛으로 일렁이고 비녀를 기울이자 작은 글씨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제 이름이네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녀를 쥔 손도 떨렸다. 예. 소망소 빛날 희. 맞제요? 예. 맞구먼요. 소희는 한참 동안 비녀를 들여다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름을 이렇게 정성스레 새겨주다니. 고맙소이다, 운식 도련님. 도련님은 무신. 그냥 운식이라 부르이소. 그럼 운식씨? 예, 그게 낫구먼요. 소희는 비녀를 품에 안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값은 얼매요? 값은 안 바꿨소. 아이고, 또 그러시는교. 지난번에도 안 받으셨는데. 받을 수 없소. 아씨 이름 새긴 비녀를 어찌 돈 받고 팔 수 있겠소. 소희는 멈칫했다. 운식의 말뜻을 알아차린 듯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그럼 저도 드릴 게 있심더. 소희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헝겊 주머니에는 매듭이 정갈하게 달려 있었다. 제가 밤마다 조금씩 만든 거요. 운식 씨가 쓰시라고. 아씨가 직접 만드신 거요? 예. 솜씨가 서툴러서 부끄럽지만 운식은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았다. 손에 닿는 천의 감촉이 따뜻했다. 소희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고맙소이다. 평생 간직하겠소이다. 평생은 무신. 그냥 쓰다 낡으면 버리이소. 못 버리요. 아씨가 준 건데 어찌 버리겠소. 두 사람은 또 눈을 마주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소희의 눈동자에 운식이 비쳤고 운식의 눈동자에 소희가 비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예. 다음 장날에도 나오실 거제요? 당연히 나오제라. 아씨는? 저도 꼭 올 것 같심더. 꼭? 예. 꼭이요. 소희가 살짝 웃었다. 달무리 같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운식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럼 다음 장날까지 기다리겠소이다. 저도 기다리겠심더. 소희가 몇 걸음 물러서다가 멈춰섰다. 뒤돌아봤다. 운식도 손을 살짝 들었다.
소희가 치마폭을 쥐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운식은 주머니를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아직도 쿵쾅거렸다. 야, 비녀 장수, 정신이 어디 갔냐? 옆에서 떡 장수가 툭 쳤다. 아, 예. 장사는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거요? 손님들이 지나가재. 하지만 운식은 장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온 세상이 다 소위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날 밤 운식은 주머니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아니,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다음 장날까지 또 닷새를 기다려야 하다니. 눈을 감으면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땀에 젖은 이마, 빨개진 귓불, 수줍게 웃던 미소.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운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뒤척였다. 도공의 아들이 감히 양반과 피를 받은 아씨를 흠모하다니.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가 있었다. 소희에게로. 제3장 비밀의 편지. 장날은 닷새마다 돌아왔지만 그 닷새가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더 길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기다림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애타기도 했다. 석 달이 흘렀다. 운식과 소희는 이제 장터에서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소희는 매번 새로운 핑계를 댔다. 마님이 비녀가 또 필요하다느니, 창거리를 사야 한다느니.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일찍 오셨구만요. 예. 마님이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소희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비녀 안 사시오? 아니요, 오늘은 다른 걸 드리러 왔습니다. 소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운식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보자기를 건넸다. 이거 운식 씨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운식은 보자기를 펼쳤다.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편지 한 장과 소희가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이게 편지요. 제가 운식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운식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편지라니. 소희가 자신에게 편지를 쓰다니. 제가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글은 쓸 줄 알아요. 이따 혼자 계실 때 읽어보이소.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맙소이다, 아씨. 저도 아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운식 씨도 편지로 주이소. 다음 장날에. 소희는 수줍게 웃었다. 운식도 웃음이 났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비밀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알겠소이다. 꼭 쓰겄소. 그날 밤 운식은 등잔불을 켜고 소희의 편지를 펼쳤다. 한글로 삐뚤빼뚤 쓰인 글씨가 어찌나 귀여운지. 운식 씨께 저는 글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쓰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운식 씨한테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처음 장터에서 운식 씨를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개비녀가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고 참 예쁘다 생각했지요. 그런뒤 비녀보다 더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비녀를 파시는 운식 씨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애매한 처지로 살아왔습니다. 양반의 피를 받았지만 첩의 딸이라 양반 대접을 못 받고 그렇다고 천민도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마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시지만 관아댁 사람들은 저를 그냥 하녀로만 봅니다. 그런뒤 운식 씨는 저를 그냥 저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신분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그냥 소희로요. 장날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운식 씨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들이 다 잊혀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식 씨가 좋습니다. 이 마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소희 올림. 운식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소희도 나를 좋아한다고. 운식은 얼른 종이를 꺼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썼다. 소희 아쉽게 편지 고맙게 받았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음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아씨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장터 멍석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비녀를 보던 아씨의 모습을. 그날 이후로 장날이 아닌 날들은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직 장날만 기다렸음더. 저는 천안 도공의 아들입니다. 흙을 만지고 자개를 깎는 게 전부인 사람이요. 아씨는 양반의 피를 받으신 분이라 제가 감히 마음을 품기도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씨 생각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장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씨를 좋아하는 제 마음만은 진짜입니다. 다음 장날에 꼭 뵙겠습니다. 운식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운식은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 비녀와 함께 작은 상자에 넣었다. 닷새 뒤 장날. 소희는 어느 때보다 일찍 나타났다. 얼굴에 기대가 가득했다. 운식 씨, 아씨, 어서 오이소. 편지 쓰셨어요? 예, 여기 있소이다. 운식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소희는 두 손으로 받아 품에 안았다. 저는 집에 가서 읽었음더. 여기서는 부끄러워요. 저도 아씨 편지 집에 가서 읽었음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운식 씨, 저기. 예. 다음 장날에도 편지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제라. 저도 아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심더. 그럼 비녀 속에 편지를 숨겨서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서. 운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요. 비녀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안에 돌돌만 편지를 넣으면 되겠구만요. 그럼 다음 장날에도 비녀로 마음을 전하겄음더. 소희는 수줍게 웃으며 상자를 꼭 안았다. 그때였다. 소희야.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희의 얼굴이 화들짝 굳었다. 마님이시다. 젊은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화려한 옷차림에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고 있었다. 관아 나으리 첩의 딸 소희가 모시는 마님이었다.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창거리는 샀고? 예, 마님. 금방 사러 가려던 참이었음더. 마님은 운식을 힐끗 쳐다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내가 비녀 장수로구나. 소희가 자꾸 여기서 비녀를 사오던데. 뭐 그리 좋더냐? 예. 자기가 고와서. 소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운식은 얼른 허리를 숙였다. 소인이 정성껏 만든 비녀옵니다. 마님께서도 하나 보시겠소이까? 마님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이런 천한 비녀를 쓸 것 같으냐? 나는 관아에서 나온 은비녀만 쓴다. 죄송하옵니다. 소희야, 빨리 창거리 사고 집에 가자. 오늘 손님이 오신다. 예, 마님. 소희는 운식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운식도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소희는 상자를 품에 꼭 안고 마님을 따라갔다. 운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마님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소희는 방에 혼자 앉아
운식의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 운식 씨도 저를 좋아하신다니. 소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마님이 오늘 이상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혹시 운식 씨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안 돼. 운식 씨한테 위험이 가서는 안 돼. 소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베갯니 속에 숨겼다. 그리고 창밖의 달을 바라봤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운식 씨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요? 소희는 달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우리가 무사하기를. 제사장, 위험한 달빛. 그날 이후로 소희와 운식은 비녀 속에 편지를 숨겨주고 받았다. 장날마다 소희는 새 비녀를 사고 그 비녀 속에는 운식의 편지가 돌돌 말려들어 있었다. 소희도 낡은 비녀를 가져와 수리해 달라는 핑계로 건넸고 그 속에는 소희의 답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 마님이 제게 화를 내셨어요. 밥을 태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운식 씨 생각에 정신이 팔려서 그랬음더. 혼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 마음이 들키지 않으려고 참느라 힘들었답니다. 오늘 아버지가 제게 장가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옆 마을에 괜찮은 처자가 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식 씨, 요새 밤마다 꿈을 꿔요. 우리가 신분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에서 함께 사는 꿈을요. 꿈에서 깨면 너무 슬퍼요. 하지만 또 다음 꿈을 꾸고 싶어집니다. 소희 아씨, 저도 같은 꿈을 꿉니다. 아씨와 함께 작은 집에 살면서 제가 만든 비녀를 아씨 머리에 꽂아드리는 꿈을요.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편지를 주고받을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깊어졌다. 어느 장날이었다. 운식 씨, 소희가 평소보다 급하게 뛰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아씨, 무슨 일이시오? 오늘은 시간이 많아요. 마님이 친정에 가셔서 저녁 때까지 안 돌아오신대요. 그러시오? 그래서 저기 혹시 운식 씨 시간 되시면. 소희는 말끝을 흐렸다. 뺨이 빨개졌다. 저랑 잠깐 장터 밖을 걸어도 될까요? 여기는 사람들 눈이 많아서. 운식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장터 밖이라니. 둘이 단둘이? 좋습니다. 아니. 좋구만요. 운식은 허겁지겁 짐을 챙겼다. 옆에서 떡 장수가 피식 웃었다. 야, 비녀 장수. 장사는 팽개치고 어디 가는 게요? 잠깐 다녀올 때가 있음더. 운식과 소희는 장터를 벗어나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여기, 저 혼자 올 때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 마을이 다 보여요. 언덕 위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그 아래 앉으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한양 쪽 멀리 궁궐 지붕이 아스라이 보였다. 참 좋은 곳이구만요. 예. 여기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님한테 혼날 때도 속상할 때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곤 했음더. 소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운식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운식 씨. 예. 제가 너무 대담한 건가요? 이렇게 남자분이랑 단둘이 있는 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소. 저도 아씨랑 단둘이 있고 싶었음더. 소희는 수줍게 웃었다.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펄럭였다. 운식 씨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처음? 운식은 잠시 생각했다. 첫 만남의 그날이 생생했다. 달 같다고 생각했음더.
달요? 예. 얼굴이 달무리처럼 환해서 한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었고 소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씨는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운식 씨 손이 참 예뻤어요. 손이요? 예. 비녀를 만지는 손이 정성스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저런 손으로 만든 비녀라면 틀림없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지라. 운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먼지가 밴 손이었다. 이 손이 예뻐 보였다니. 예. 지금도 예뻐요. 소희가 슬며시 손을 뻗었다. 운식의 손 가까이. 하지만 닿지는 않았다. 손가락 끝이 몇이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손 잡아도 될까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식도 떨렸다. 예, 예.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손가락 끝이 닿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다. 운식 씨, 예, 아씨, 저 행복해요. 저도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심더. 마님이 일찍 돌아오시면 알겠소이다. 두 사람은 아쉬운 듯 손을 놓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운식 씨, 예, 오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입니다, 아씨. 소희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이거 제가 만든 주머니요. 안에 은행잎을 넣어놨습니다.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해 주이소. 고맙습니다. 저도. 운식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다. 이 비녀는 제가 특별히 만든 거요. 달을 새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달을 보면서 서로를 생각하자는 뜻이요. 소희는 비녀를 받아 햇빛에 비춰봤다. 보름달이 영롱하게 빛났다. 아름다워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왔다. 장터 입구에서 멈춰섰다. 그럼 다음 장날에 또 뵙겠소이다. 예, 꼭 건강하게 계시오. 소희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운식도 손을 흔들었다. 소희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멀리서 관아댁 마님이 하녀 하나를 데리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마님, 저게 소희 아씨입니다. 저 비녀 장수놈과 입 닥쳐. 다 보고 있어. 마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감히 내 시녀 주제에 남정네와 정을 통하다니. 마님은 이를 갈았다. 사실 소희를 동생처럼 대한다고는 했지만 그건 거칠애일 뿐이었다. 마님은 늘 소희를 질투했다. 소희가 더 예뻤고 더 총명했고 사람들이 더 좋아했으니까. 전연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감히 몰래 남자를 만나다니. 관아에 알려야겠어. 하지만 마님, 그러시면 소희 아씨가. 그래서 어쩌라고? 법도를 어긴 건 사실이잖아. 더구나 저 비녀 장수놈은 천안 도공의 자식이라며 신분도 모르고 함부로 정을 통하다니 벌을 받아야지. 마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장날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기겠네. 제호장, 잘못된 비녀. 다음 장날 소희는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씨, 괜찮으시오?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오? 아니요.
그냥 마님이 오늘 심기가 불편하셔서. 소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운식 씨, 오늘은 빨리 드린 거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마님이 금방 오라고 하셔서. 알겠소이다. 여그 있소. 운식은 새로 만든 비녀를 건넸다. 이번에는 국화꽃 문양을 새겼다. 비녀 속에는 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고맙소이다. 저도 드릴 게 있심더. 소희도 낡은 비녀를 내밀었다. 겉보기엔 수리가 필요한 비녀였지만 속에는 편지가 들어있을 터였다. 그때였다. 소희야.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화들짝 놀라 비녀를 운식에게 밀어 넣었다. 어서 받으이소. 저는 가봐야 해요. 소희는 급하게 비녀를 품에 넣고 마님에게로 뛰어갔다. 운식도 서둘러 비녀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다. 소희야, 뭐하고 있었어? 비녀를 사고 있었심더, 마님. 또 비녀야? 요새 비녀만 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마님은 차갑게 웃으며 소희의 품을 힐끗 쳐다봤다. 그 비녀 보자. 예, 보자니까. 얼마나 좋길래 자꾸 사는지 궁금하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꺼냈다. 마님은 비녀를 빼앗듯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 그냥 흔한 자개 비녀인데. 마님은 비녀를 툭 던지듯 돌려줬다. 소희는 다행히 속에 편지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안도했다. 빨리 집에 가자. 오늘 관아에서 나으리가 오신다. 예, 마님. 두 사람은 장터를 떠났다. 소희는 뒤돌아봤다. 운식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소희도 살짝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품 안의 비녀가 진짜 소희의 비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운식은 비녀 속에서 편지를 꺼냈다. 그런데 이상했다. 편지가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운식은 글을 읽을 줄 몰랐다. 한글은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지만 한문은 양반들이나 배우는 것이었다. 소희 아씨가 한문을 쓸 줄 아셨나? 아니면 실수로 다른 비녀를? 운식은 편지를 들여다봤다. 글자가 빼곡했다. 무언가 중요한 내용 같았다. 인장 같은 것도 찍혀 있었다. 이건 보통 편지가 아닌데?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운식은 편지를 다시 비녀 속에 넣고 보자기에 싸서 숨겼다. 내일 장날에 아씨한테 여쭤봐야겠다. 하지만 다음 장날은 닷새나 남아 있었다. 같은 시각 관아댁. 소희는 방에서 비녀를 꺼냈다. 그런데 이게 아닌데? 비녀 속에서 나온 건 운식의 편지가 아니라 낯선 한문 문서였다. 이게 뭐지? 소희는 한문을 조금 읽을 줄 알았다. 어렸을 때 몰래 마님이 글 배우는 걸 옆에서 보고 익혔기 때문이다. 문서를 읽던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관아의 복문서잖아. 문서에는 관아 나으리와 한양의 대신들 사이에 오간 비밀 서신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정의 당파 싸움과 관련된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이게 왜 비녀 속에? 소희는 손이 떨렸다. 설마 마님이 일부러? 마님이 오늘 유난히 비녀를 자세히 살폈던 게 떠올랐다. 그리고 장터에서 급하게 비녀를 주고받을 때 비녀가 바뀐 거야. 소희는 급히 문서를 비녀 속에 다시 넣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어지지도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하지? 운식 씨한테도 잘못된 비녀가 갔을 텐데.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소희야. 마님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마님. 오늘 산 비녀 좀 보자.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지금은 이미 머리에 꽂았으심더. 꽂았으면 빼면 되지. 어서.
마님의 목소리가 싸늘했다. 소희는 어쩔 수 없이 비녀를 빼서 건넸다. 마님은 비녀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폈다. 그리고 갑자기 비녀 밑동을 꽉 쥐었다. 딸각. 비녀가 반으로 갈라졌다. 속이 텅 빈 것이 드러났다. 어머, 이 비녀 속이 비어있네? 이상하다. 마님은 일부러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다. 마님,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 소희야, 너 설마 이 비녀 속에 뭘 숨기고 다닌 거 아니지? 아, 아니요. 거짓말.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비녀 장수 놈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 소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신분도 모르고 천한 놈과 정을 통하다니. 너 관아대 카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더구나 몰래 편지까지 주고받다니. 마님, 저희는 그냥. 입 닥쳐. 마님은 비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비녀가 산산이 부서졌다. 내일 아침 나을 있게 보고할 거야. 내가 어떻게 관아의 채통을 더럽혔는지. 마님, 제발. 소희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마님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 비녀 장수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감히 관아대 카녀와 정을 통하다니. 곤장 100대는 맞아야겠지? 마님이 나가고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운식 씨가 위험해.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비녀 조각을 주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잘못된 비녀. 마님이 일부러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럼 운식 씨한테 간 비녀는? 식은땀이 흘렀다. 관아의 복문서가 운식에게 갔다. 만약 그게 발각되면 운식은 역적으로 몰릴 것이다.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소희는 밤새 궁리했다. 어떻게 하면 운식을 구할 수 있을지. 새벽녘 소희는 결심했다. 다음 장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가야 해. 다음 날 새벽 소희는 관아댁을 몰래 빠져나왔다. 운식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하지만 소희는 몰랐다. 마님이 이미 관아에 밀고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관아의 포졸들이 운식을 잡으러 가고 있다는 것을. 제육장, 역적의 누명. 새벽 안개가 자욱했다. 소희는 치마폭을 걷어올리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사. 숨이 턱까지 찼다. 신발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다. 맨발로 흙길을 달렸다. 발바닥에 돌이 박혀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운식 씨, 꼭 무사해야 해. 운식의 집은 장터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기슭에 있다고 들었다. 도공들이 모여 사는 마을. 소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찾아야만 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보였다. 저기다. 소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같은 시각 운식의 집. 운식은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아버지는 안채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다. 오늘도 비녀를 몇 개 더 만들어야겠다. 다음 장날에 아씨한테 드릴. 그때 어젯밤에 받은 이상한 비녀가 떠올랐다. 그 편지. 한문으로 쓰인 거. 뭘까? 운식은 불안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침 먹고 아버지한테 여쭤봐야겠다. 아버지는 한문을 조금 아시니까. 바로 그때였다. 문 열어라. 관아 포졸이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운식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관아 포졸, 무슨 일이지? 운식이 대문을 열자 포졸 5~6명이 칼을 찬 채 서 있었다. 맨 앞에 포교가 차가운 얼굴로 물었다. 내가 운식이냐? 예. 그런디 무슨 일이시오? 내 놈을 역적죄로 잡아가겠다. 역적이라뇨? 제가 무슨...
포교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관아댁 하녀와 몰래 정을 통하고 관아의 기밀 문서를 훔친 죄다. 기밀 문서라니.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소이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그 한여년과 비녀 속에 편지를 주고받은 건 다 알고 있다. 그 비녀 속에 관아의 복문서가 들어 있었다는 것도. 운식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복문서? 설마 어제 받은 그 편지가. 잠깐만 기다려 주이소. 제가 설명은 관아에 가서 해라. 잡아라. 포졸들이 운식에게 달려들었다. 운식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비켜라, 영감. 방해하면 너도 같이 잡아간다. 안 돼. 우리 운식이는 착한 아이여. 역적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소. 아버지가 매달렸지만 포졸이 거칠게 밀쳤다. 아버지는 바닥에 넘어졌다. 아버지, 운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기 시작했다. 눈물이 났다. 이럴 수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였다. 기다리시오.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머리는 풀어져 흩날리고 옷은 흙투성이었다. 맨발에는 피가 흥건했다. 소희 아씨. 운식은 믿을 수가 없었다. 소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씨, 왜 여기까지. 위험해요. 소희는 포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 제발 이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내가. 관아댁 하녀 소희로구나. 내 놈도 공범이지? 아니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소이다. 비녀가 잘못 바뀐 거여요. 잘못 바뀌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소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는 그저 편지를 주고받았을 뿐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을 뿐이라오. 복문서는 저희가 모르게 비녀가 바뀐 거요. 제발 믿어주십사. 사랑이라니? 신분도 모르고. 더구나 관아의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었으면 역적이나 다름없다. 제발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음더. 벌을 받을 사람은 접니다. 저를 데려가십사. 운식이 소리쳤다. 안 돼요, 아씨. 왜 아씨가 죄를 뒤집어 써야 하요. 운식씨. 괜찮아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운식을 바라봤다. 이게 다 제 잘못이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마님이 꾸민 일인 줄도 모르고. 무슨 소리요? 아씨는 잘못한 게 없소. 포교가 비웃었다. 꼴 좋구나. 신분도 다른 것들이 사랑이라니. 어쨌든 둘 다 죄인이다. 소희, 너도 잡아간다. 포졸이 소희에게도 다가왔다. 소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운식만 바라보았다. 운식씨, 미안해요. 제가 운식씨를 이런 공경에 빠뜨렸음더. 아니요. 아씨 잘못이 아니라오. 두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서로를 바라봤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관아 감옥은 어둡고 차가웠다. 운식과 소희는 각각 다른 방에 갇혔다. 두꺼운 벽이 둘을 가로막았지만 희미하게 서로의 목소리는 들렸다. 아씨, 들리시오? 예, 들려요, 운식씨. 아씨,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하여. 아씨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운식씨야말로. 저는 괜찮아요. 그런뒤 운식씨는 역적죄로 몰리면. 목이 메었다. 역적죄는 사형이었다. 아씨, 운식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예, 말씀하시오. 소희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제가 운식씨를 살릴 방법을 알아요. 방법이요? 마님이 이 일을 꾸민 거라고 관아에 말하면 조사를 다시 하게 될 거요.
그럼 운식 씨는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잃게 돼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님을 거역하면 저는 관아댁에서 쫓겨나고 의지할 곳도 없어지요. 어쩌면 저도 벌을 받을지 몰라요. 아씨, 그래도 괜찮아요. 소희는 슬프게 웃었다. 보이지 않지만 운식은 그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운식 씨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버려도 좋아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소. 운식 씨. 소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제가 운식 씨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선택이요. 운식 씨를 지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요. 아씨, 운식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벽은 두꺼웠다. 소희에게 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신문이 있을 거요. 그때 제가 모든 걸 말할 거요. 마님이 어떻게 비녀를 바꿨는지 운식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씨, 제발. 다른 방법을. 이게 유일한 방법이요. 운식 씨. 소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러니까 운식 씨는 저를 잊으이소. 잊을 수 없소. 어찌 잊겠소? 잊어야 해요. 저는 이제 운식 씨 곁에 있을 수 없을 거요. 무슨 말씀이시오? 소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신문이 끝나면 저는 이 마을을 떠날 거요. 멀리, 아주 멀리. 아씨, 이게 최선이요. 운식 씨가 무사하게 살려면 저는 사라져야 해요. 운식은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생에 신분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에서 다시 만나요, 운식 씨. 아씨. 그날 밤 두 사람은 벽을 사이에 두고 울었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맞닿아 있었다. 제7장 이별의 비녀. 다음 날 아침 관아대청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으리가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 아래 마님이 근엄한 얼굴로 서 있었다. 포졸들이 운식과 소희를 끌고 나왔다. 꿇어라.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마님이 슬쩍 소희를 쳐다봤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도공의 아들 운식 하녀 소희. 너희는 관아의 기밀 문서를 훔친 역적죄로 고발되었다. 할 말이 있느냐? 나으리의 목소리가 엄숙했다. 운식이 입을 열려 했지만 소희가 먼저 소리쳤다. 나으리, 이 천민 계집종이 아래것소이다. 말해보아라. 운식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소이다. 비녀가 잘못 바뀐 것뿐이요. 잘못 바뀌었다니?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소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와 운식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음더. 장날마다 만나서 비녀 속에 편지를 숨겨주고 받았소이다. 하지만 그건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 것뿐이었소. 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마님께서 저희 관계를 눈치채셨소이다. 그리고 일부러 비녀를 바꿔치기 하셨음더. 저희가 주고받던 비녀 대신 관아의 복문서가 든 비녀를 넣으신 거요. 뭐라고? 마님이 소리쳤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누명이 아니오. 마님께서 저희를 질투하셔서 일부러 꾸민 일이라오. 질투? 내가? 웃기는 소리 마라. 내가 왜 너 같은 것을 질투해?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님은 항상 저를 미워하셨소. 제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걸 싫어하셨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를 없애려고 하신 거요. 거짓말. 마님이 소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으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소희야, 내 말에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직접 보이지는 못하지만 마님께 여쭤보시면 아실 거요. 저희가 장터에서 만나는 걸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비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마님밖에 없소이다. 나으리는 마님을 돌아봤다. 사실이냐? 마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으리, 이 천한 것의 말을 믿으시렵니까? 저는 그저 소희가 남정네와 몰래 만나는 걸 보고 관아에 알렸을 뿐입니다. 비녀를 바꿨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옵니다. 그럼 복문서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야, 이 비녀 장수놈이 어떻게든 훔쳤겠지요. 아니면 소희가 관아에서 훔쳐서 건넨 거거나. 소희가 소리쳤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소. 증거도 없이 말만 하지 마라. 둘의 말이 엇갈렸다. 나으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구나. 바로 그때 뒤편에서 낡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으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소이까? 모두가 돌아봤다. 운식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누구냐? 저는 도공 박시우. 저 아이 운식의 아비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아버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제 아들이 만든 비녀가 여구 있소이다. 지난 몇 달간 만든 것들이요. 그 중에 이상한 점이 있소. 아버지는 비녀 하나를 꺼냈다. 이 비녀는 제 아들이 만든 게 아니오. 자개를 가는 솜씨가 다르고 오칠도 다르게 되어 있소. 제 아들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비녀를 만드는 뒤 이것만 다르구만요. 나으리가 비녀를 받아 살폈다. 확실히 다른 것 같구나. 이 비녀가 바로 관아에서 나온 비녀가 아닐까 싶소이다. 누군가 일부러 바꿔치기 한 거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연일 뿐이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 아들은 한문을 읽지 못합니다. 평생 흙이나 만지던 천한 도공의 아들이 어찌 관아의 문서를 알아보겠소이까? 만약 정말 복문서를 훔치려 했다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훔쳤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소이까? 나으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구나. 나으리, 마님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건 모두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저 도공 영감이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입 닥쳐. 나으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행동이 점점 수상하구나. 말을 바꾸고 목소리를 높이고 양반과 여식이 이렇게 채통 없이 굴다니. 마님은 입을 다물었다. 손이 떨렸다. 나으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다. 운식은 무죄로 한다. 석방하라. 나으리. 마님이 소리쳤지만 나으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만 소희. 예. 내가 신분을 넘어 남정네와 정을 통한 건 사실이다.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관아댁에서 내쫓는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도록.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예상한 일이었다. 명을 받들겄소이다. 그리고 마님. 나으리는 마님을 쏘아봤다. 당분간 집에서 근신하도록. 이 일에 내가 연루되었는지 더 조사할 것이다. 마님은 분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신문이 끝났다. 관아 밖에서 운식과 소희는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아씨, 운식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운식도 눈물이 났다. 다 아씨 덕분이요. 아씨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운식씨가 살았으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아씨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멀리 가야겠지라. 이 마을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요. 운식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비녀였다.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비녀요.
아씨가 가지시오. 소희는 비녀를 받았다. 달빛이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비녀였다. 고맙소이다. 평생 간직하겄습더. 저도 아씨가 준 주머니 평생 간직하겄소.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운식 씨, 예, 제가 운식 씨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소. 저도 아씨를 사랑했소.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소. 그럼 그걸로 됐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소희는 비녀를 머리에 꽂았다. 햇빛에 비친 자개가 영롱하게 빛났다.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해요, 운식 씨. 꼭이유, 아씨. 소희는 돌아섰다.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져 갔다. 운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쫓아가고 싶었다.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소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날 밤 운식은 혼자 장터 뒤편 언덕에 올랐다. 소희와 함께 앉았던 그 느티나무 아래 보름달이 떠 있었다. 아씨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운식은 품에서 소희가 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잎과 함께 작은 편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펼쳐보니 소희의 글씨였다. 운식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멀리 떠난 뒤일 거요. 운식 씨, 슬퍼하지 마이소. 저는 행복했어요. 운식 씨를 만나서 사랑을 알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더.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늘 운식 씨 곁에 있을 거요. 달빛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저는 운식 씨를 생각하겠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소희 올림. 운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씨, 꼭 다시 만나겄소. 꼭이요. 달빛이 운식의 눈물을 비췄다. 제8장 달빛 비녀. 세월이 흘렀다. 5년이 지났다. 봄이 5번 오고 가을이 5번 갔다. 장터는 여전히 오일장이 섰고 사람들은 여전히 북적였다. 운식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녀요, 고운 자개 비녀요.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새겨졌다. 하지만 손재주만큼은 더욱 좋아졌다. 이제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장인이 되었다. 그래도 운식은 매번 같은 비녀를 만들었다. 달빛이 새겨진 비녀. 그리고 그 비녀 밑동에는 늘 같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소희. 손님들이 물었다. 이 이름은 뭐요? 장인 이름이요? 아니요. 제가 사랑한 사람 이름이요. 허허, 비녀에다 사람 이름을 새기다니. 낭만적이긴 한디, 이거 팔리겄어요? 안 팔아도 괜찮소.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떠났다. 하지만 운식은 개의치 않았다. 매일 밤 비녀를 만들며 소희를 생각했다. 아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보름달이 뜰 때마다 운식은 언덕에 올라갔다. 소희와 함께 앉았던 그 느티나무 아래. 그리고 달을 보며 소희를 떠올렸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장터에 보부상 하나가 찾아왔다. 비녀 장수 운식이가 여구 있소? 예, 제가 운식이 온디요. 오, 소문대로 솜씨가 좋구만. 내가 한양 큰 시전에서 왔소. 거기서 자개비녀 장인을 찾고 있는디 당신 비녀가 소문이 자자하드만요. 한양 시전이요? 그렇소. 한 달 뒤에 궁중에 납품할 비녀를 만들 장인을 뽑는다오. 상도 후하고 낙점되면 한양에 공방도 낼 수 있소. 어떻소? 올 생각 있소? 운식은 망설였다. 한양,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았다.
혹시 소희가 돌아온다면?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다. 운씨가 가봐라. 넌 이제 이 작은 장터에 있기엔 아까운 솜씨를 가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운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양에 가면 혹시 그 아씨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냐. 운식은 가슴이 뛰었다. 맞았다. 한양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쩌면 소희의 소식을 알겠소이다. 가보겠소이다. 한 달 뒤 한양. 운식은 난생 처음 보는 큰 도시에 압도당했다.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다. 시정거리는 온갖 물건들로 넘쳐났다. 여그가 한양이구만. 운식은 비녀를 챙겨 들고 정해진 곳으로 향했다. 큰 객주였다. 이미 여러 장인들이 와 있었다. 자, 이제 각자 만든 비녀를 보여주시구려. 심사관들이 하나하나 비녀를 살폈다. 운식은 자신이 만든 비녀를 내밀었다. 달빛이 새겨진 비녀. 이건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만. 자개를 이렇게 섬세하게 깎다니. 대단하오. 이 비녀 밑동에 글씨가 새겨져 있네. 소희라. 특이하구만. 심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다. 좋소. 당신이 낙점되었소. 한 달간 이곳에 머물며 궁중 비녀를 만들어 주시구려. 고맙소이다. 운식은 한양에 머물게 되었다. 그날 저녁 운식은 객주 근처를 거닐었다. 한양의 밤거리는 신기한 것 투성이었다. 그러다 작은 바느질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달빛 실방. 간판에 적힌 이름이 운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달빛이라. 운식은 문득 소희가 떠올랐다. 소희도 바느질을 잘했다. 혹시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등잔불이 보였다. 누군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운식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었다. 창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 뒷모습, 그 머리 모양, 그리고 그 머리에 꽂힌 비녀, 달빛이 새겨진 자개 비녀. 소희 아씨? 운식은 숨을 죽였다. 손이 떨렸다. 여인이 바느질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운식 씨, 오늘도 달이 밝네요. 운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소희였다. 소희가 맞았다. 운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소희의 목소리. 5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문이 열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봤다. 시간이 멈췄다. 운식 씨? 소희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씨. 운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아시시오? 운식 씨. 꿈 아니제요?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뻗었다. 운식의 얼굴을 만졌다. 따뜻했다. 진짜였다. 꿈이 아니오. 진짜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운식 씨. 운식도 소희를 껴안았다. 5년 만이었다. 5년 동안 꿈에서만 봤던 사람.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 아씨, 보고 싶었소? 정말 보고 싶었소? 저도요. 저도 매일 그리워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손은 놓지 않았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만 같아서. 아씨, 어떻게 여그에? 저는 한양으로 왔습니다. 관아댁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어서
여그 와서 바느질로 연명했어요. 소희는 방 안을 둘러봤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다. 한쪽 벽에는 수놓은 천들이 걸려 있었다. 저는 바느질이랑 자수로 먹고 살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운식 씨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아씨. 소희는 벽에 걸린 천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달과 느티나무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거 저희가 함께 앉았던 언덕이요. 매일 밤 이걸 보면서 운식 씨를 그리워했어요. 운식은 가슴이 뭉클했다. 저도 매일 밤 아씨 이름을 새긴 비녀를 만들었소. 알아요. 머리에 꽂은 이 비녀. 소희는 머리에 비녀를 가리켰다. 5년 전 운식 씨가 마지막으로 준 비녀유.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꽂고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운식 씨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운식도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소희가 준 주머니였다. 낡고 해졌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저도 이걸 늘 품에 넣고 다녔소. 아씨가 함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운식 씨는 어쩌다 한양에 오셨어요? 비녀 장인으로 궁중 납품 일을 맡게 되어서 한 달간 이곳에 있게 되었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연히 이 간판을 봤소. 달빛 실방이라는 이름에 발걸음이 멈춰지더이다. 달빛 실방. 소희는 간판을 바라봤다. 제가 지은 이름이요. 운식 씨랑 달빛 아래에서 함께했던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아씨. 운식은 소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안 놓겠소.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구려. 하지만 운식 씨는 고향에 돌아가셔야. 아니요. 한양에 남겄소. 이곳에 공방을 열겄소. 그리고 운식은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씨랑 함께 살겄소. 평생. 소희는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예,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방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저 달을 5년 동안 보면서 운식 씨를 그리워했어요. 저도입니다. 저 달을 보면 아씨가 같은 달을 보고 계실 거라고 믿었소. 이제는 함께 볼 수 있네요. 예, 이제는 평생 함께 보겄소. 운식은 품에서 새로 만든 비녀를 꺼냈다. 이거 궁중에 납품하려고 만든 비녀 중 하나인데 아씨한테 드리고 싶소. 가장 아름다운 비녀였다. 보름달이 환하게 새겨져 있고 밑동에는 운식과 소희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이젠 둘이 함께라는 뜻이오. 소희는 비녀를 받아 눈물을 닦았다. 평생 간직하겄어요. 아니, 평생 함께 있을 거니까 굳이 간직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체라.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다. 한 달 뒤 운식은 궁중 비녀를 무사히 납품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양에 공방을 얻었다. 달빛 비녀. 소희의 달빛 실방 바로 옆에 문을 열었다. 운식 씨, 이 간판 어때요? 좋소. 완벽하구만요. 낮에는 운식이 비녀를 만들고 소희가 자수를 놓았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함께 달을 봤다. 사람들이 물었다. 비녀 장수 양반, 옆에 바느질방 아씨가 댁식구요? 예, 제 아내요. 운식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소희도 옆에서 수줍게 웃었다. 아이고, 금슬이 참 좋아 보이네요. 고맙소이다. 어느 날 손님 하나가 물었다. 이 비녀에 새겨진 이름들은 뭐여? 저희 이름이요. 운식이랑 소희. 아, 부부 이름이구만. 이거 참 낭만적이네요. 이 비녀 하나 주이소. 비녀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비녀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더만요. 그 비녀를 하면 금슬이 좋아진다더만요. 소문은 소문을 낳았다. 세월이 또 흘렀다. 어느 가을밤 운식과 소희는 한강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운식 씨, 예, 행복해요. 당연하제라. 아씨는? 저도 정말 행복해요. 소희는 배를 쓰다듬었다.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 아기도 달빛 아래에서 행복하게 자라겠지요? 당연하제라. 우리가 겪은 슬픔은 겪지 않게 할 거요. 신분도 걱정도 없이. 운식은 소희를 꼭 안았다. 아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요, 운식 씨.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한강물이 찰랑거렸다. 바람이 불어 소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머리에는 여전히 달빛 비녀가 꽂혀 있었다. 운식은 소희의 손을 잡았다. 5년을 기다렸고 5년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다. 달빛 아래에서 영원히. 몇 년 뒤 한양 사람들은 이야기했다. 달빛 비녀 공방 아시오? 거그 부부 이야기가 참 애틋하드만요. 무슨 이야기인데? 신분을 넘어선 사랑이래요. 5년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다드만요. 세상에 그런 사랑도 있구만. 그래서 그 비녀를 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나 뭐라나. 달빛 비녀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비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비녀를 만드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달빛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사랑만이 빛난다고